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AI 앵커입니다. 주말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 제주는 오늘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에 내린 폭우로 주요 지점 11월 하루 강수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어제 강수량이 238mm를 넘어 1923년 기상관측 시작 이후 101년 만에 11월 하루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산과 고산도 각각 242, 138mm를 넘어 11월 1 강수량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고 태풍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돼 폭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강풍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에서 건물이 침수됐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어제 하루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폭우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서 배전반 화재 4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수분이 늘어난 노지 감귤은 산함량과 저장성이 떨어져 부패과 증가와 역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하고 적정 약재를 살포한 이후 3일에서 5일가량 지난 뒤 수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동채소의 경우 잎과 줄기 상처나 고여있는 빗물을 통해 역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마다 경기 침체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 내 빈 땅을 활용해 벤처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침체된 대학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기반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대전방송의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 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캠퍼스 혁신파크입니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6년 만에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됐습니다. 지상 7층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최초 캠퍼스 산업단지로 바이오 화학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 산업 분야 100여 개 기업이 입주 심사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기업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산업협력 모델을 이제 구축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취창업이라든가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혁신 모델이다. 혁신파크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과 미디어룸, 세미나실 등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편입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편입이 완료되면 한남대 혁신파크 입주업체들은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특구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장기간 침체됐던 오정동 일대 대학 상권이 유동인구 증가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쪽에 근무를 하게 되시면 저희 상가도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영세 제조업 위주의 노후된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던 한남대 인근 오정동과 대하동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함께 3주째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기준 제주 도내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641원, 경유 1,482원으로 지난주 대비 각각 13원,
12원씩 올랐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 휘발유는 1,648원, 서귀포시 경유가 1,467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 19일 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지속 오름세를 보였고 이달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해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늘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20여 명에게 장학금 2,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4.3 장학금은 지난 2015년부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4.3 희생자와 유족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까지 4.3 장학생은 모두 200여 명입니다. 4.3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용인이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군사재판 수용인 60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동안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수용인은 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의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과 더불어 일반 재판의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기후행동실천 캠페인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환경교육 콘서트와 탄소중립실천 배움터 등을 끝으로 지구를 구하는 힘, 지구력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학생작품 공모전에서 400여 개 포스터 작품과 20여 개 팀 노래와 댄스 창작 등이 접수됐고 토크 콘서트에선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제주를 찾은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확대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장에서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며 규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6개 매장이 자율 참여하는 제주에 대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일회용품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서귀포 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537억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하고 전지훈련단 유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서귀포시를 방문한 전지훈련팀은 1,200여 팀 3만여 명으로 목표치인 3만 2천여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내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조사되지 못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험군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연계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위험군 150여 가구 등 300여 가구를 발굴해 관련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